여러분들은 어떤 요인이 우울증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울증이 나타나게 된 것에는 한 가지 요인이 아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크게 신체 생물학적 원인, 심리적 원인, 인지행동적 원인, 사회적 환경적 원인인데요. 생물학적 원인에는 뇌 신경전달 물질의 이상, 호르몬 이상에 의한 것, 신체 질환적 원인은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 질환 등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생되는 질병으로 인해 우울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회적 환경적 원인은 부정적인 사건 경험입니다. 사건에는 이혼, 실직, 구직 실패, 사별, 주변 지인의 갑작스런 죽음 등 생애 주기별로 경험할 수 있는 사건들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심리적 원인인 성격적인 특징, 완벽주의적 성향, 낮은 자존감과 인지행동적 원인인 자신, 세계, 미래에 대한 역기능적 신념으로 인해 발현되기도 합니다. 원인을 알았을 때 원인을 통해 치료를 하게 되면 회복 과정이 보다 빨라질 텐데요. 개개인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증상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개별화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우울증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각기 다르게 적용되기에 회복 과정에는 충분한 치료적 과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왜 우울해졌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지금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치료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크게 세 가지의 치료법들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1번, 약물치료. 항우울제를 복용함으로써 우울한 기분이 악화되지 않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물치료는 우리의 기분을 조절해주는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경우에도 금단현상이나 소화불량 등 신체 이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약물을 변경하거나 끊고 싶을 때에는 의사 선생님과 충분한 상의 후에 해야 합니다. 2번, 인지행동 치료는 심리치료법 중 하나로서 우울한 기분을 들게 하는 생각이나 믿음 등이 있는지 살펴본 후 이러한 생각들이 실제로 정확하고 합리적인 생각인지 심리치료 선생님과 살펴보고 이 생각들을 건강한 방식으로 수정하도록 도와주는 치료법입니다. 아까 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는 원인 중에 인지 행동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내가 나 자신, 나의 미래,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나에게 우울함을 줄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방식을 보다 건강하게 바꿔보는 치료법입니다. 3번, 대인관계 치료는 현재의 대인관계 패턴이나 문제를 살펴보고 대인관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도와주는 치료법입니다. 고통을 주는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울증이 완화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치료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게 될 치료법은 행동활성화라는 치료법입니다. 이 치료법은 여기 인지행동 치료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것으로 우울증 환자들에게 오랫동안 적용되어 온 대표적인 치료법입니다. 우리 행동활성화 치료에서는 체계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저와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의 도움과 격려를 통해 즐거운 활동들을 점차 증가시킴으로써 우리의 우울한 기분들을 날려버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활동 기록지를 작성해 볼 건데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어떤 활동들로 하루를 채우고 있었는지 자유롭게 작성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활동들을 어떤 걸로 채웠는지 작성을 하다 보면 어떤 활동이 주로 많았는지, 어떤 종류의 활동이 주로 많았었는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작성해 주신 활동 옆에
그 활동을 하고 나서 어땠는지 감정을 같이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작성해 주셔야 해요. 하루만 지나도 잊어버리거나 까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활동 기록지를 작성하실 때 활동을 적는 란을 절반으로 줄을 그어 나눕니다. 나누어서 활동을 기입한 후 활동을 하고 나서의 기분을 작성해 보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저의 일상 예시입니다. 예시를 보여드리고자 작성해 보았습니다. 주말이어서 오전에 늦게까지 낮잠을 잤습니다. 10시에 기상을 하고 나서도 침대 안에 쭉 머물다가 12시가 돼서야 침대 안에서 나왔습니다. 평일 것은 작성되어 있지 않지만 평일에는 매일 9시까지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7시에 기상을 합니다. 주말이라는 부분에서 일상생활 패턴이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기록지에 따르면 산책하거나 TV 볼 때는 즐겁고 재미있음을 주로 느끼는 반면 집안일을 하거나 이동 시간에는 피곤함이나 귀찮음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특징은 오후 시간대에 주로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월요일에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바로 출근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렇듯 활동 기록지 작성을 통하여 일상생활 패턴의 변화나 전반적인 기분, 어떤 종류의 활동이 주로 어떤 기분과 연결되는지 등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작성법을 정리해드리면 1번 매일 기록합니다. 당일에 기록해야만 당일의 일과와 감정을 생생하게 기억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2번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예시와 같이 게임함으로 적기보다는 스마트폰으로 카트라이더 게임함처럼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고 그 옆에 당시의 감정을 같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활동을 작성하는 칸에 줄을 그어 칸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행동 활성화 워크북에 활동 기록지 칸을 나누어 활동과 기분을 작성할 수 있도록 영역을 나누어 줍니다. 기분의 경우에는 작성 여부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작성을 하실 경우에는 그날에 주로 느꼈던 기분도 같이 점검할 수 있으니 적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4번 활동을 작성하고 활동과 연관된 감정을 기록해 주세요. 활동과 관련하여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5번 매일매일 기록이 어려울 시 최소한 주 4회 이상 반드시 작성 부탁드립니다. 4회 이상 작성해 주셔야 지난주의 활동들을 모니터링 해보고 일상생활 리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6번 작성 후 사진을 찍어 010-7522-5926 센터폰으로 꼭꼭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국의 총리였던 원스턴 처칠의 경우 나는 평생 블랙독 검은 개와 살았다며 평소 자신을 괴롭혔던 우울증을 검은 개에 비유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블랙독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많은 동영상이 나올 텐데요. 검은 개를 기피했던 역사와도 관련이 있는데 이런 영향으로 영어 사전에도 블랙독이라는 단어는 검은 개는 물론 우울증, 낙담이라는 부정적 뜻으로 풀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우울을 블랙독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관련된 유튜브 영상은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니 이 영상이 끝나는 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리학자 라라 호노스엡은 우울증은 당신이 길을 벗어났으니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음을 경고해주는 신호다. 삶의 방향을 재정립해 해결책을 찾게 해주는 일종의 선물인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이처럼 지금 길을 잠깐 벗어났으니 새로운 방향을 찾기 위해 앞으로 6회기 동안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상영 이후에 작성하신 우울증상 평가지는 반드시 사진 찍어 보내주시고 다음 회기에서 또 만나요.